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 김미연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의료기기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기기법. 네.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고와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고와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일선 지방식품의약안정청이나 시군구에서 이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접 출입을 해서 시설이나 물건의 검사라든가 시설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을 수거해서 의료기기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검사기관에 보내서 성능 검사를 해서 부적합일 경우 품목 제조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평소 자사제품의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 검사와 성능 검사 하는데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성능 검사 이제 과정 중 오차 범위를 이제 초과를 해서 부적합한 성능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품목 정지,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성능 시험 검사서 등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를 하거나 시험 검사 기간에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문의를 해서 시험 검사에 부적합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나 부적합한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준 검사 방법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의료기기를 제조를 하거나 판매, 수입하시는 업체에서는요, 의료기기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항상 관련법이라든가 관련 성능 기준 등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제조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의료기기법을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저희가 진짜 행정법률 전문가들 통해서 행정심판이나 여러 행정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의약품한정청에서 행정처분 시에는 우선 행정처분 사정통지가 발생을 되는데 이때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의견 제출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 법률 등을 좀 제대로 잘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의견 제출을 하면은요, 담당 공무원이 사전 통지를 취소를 하거나 처분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 담당 공무원이 의견서를 이제 접수를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기는 하긴 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발송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의견 제시를 하고 어떻게 증거를 잘 만들어서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행정처분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해당 처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요, 법원에서 소송 절차와 유사합니다. 다만 서면 공방 후에 심리기를 열어서 재결을 합니다. 재결은 법원의 판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대략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이제 되고요. 만약에 승소를 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이거에 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행정기관에 이제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면은 행정기관은 항소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항소를 하면은 항소를 안 하면
본인들이 조금 책임 많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졌다라고 하면은 행정공무원들은 아마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도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하면은 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하고 다르죠. 그래서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심판에서 민원이 이겼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불복해서 나 행정소송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금 이제 반대로 민원인이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면 반대로 행정소송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심판은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설사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승소를 위해서 열심히 뭐 답변서도 작성하고 관련 자료도 뭐 증거도 뭐 제출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쉽게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다? 행정심판을 하면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추후에 행정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면 미리 행정기관 행정소송을 하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면은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주장을 할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없는 정보들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본인들의 주장이라든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답변서에 붙여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설사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졌을 때는 행정소송하는 거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 갖고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잖아요.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행정소송의 실익을 따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늘릴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가 입증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때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판사님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행정심판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제출한 자료는 민원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향후 행정기관에서 승소 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입증할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모르고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기기법을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셔야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리는 모두 행정법률을 위반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자 전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료기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나왔을 때 대응 전략까지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즐겁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